나는 경원이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철입니다. 오늘은 출입 통제. 제가 이게 사실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좀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업무 특성상 현장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개념을 먼저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빨리빨리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할 거는 굉장히 제가 많은데 여러분들 앞으로 천천히 제가 올릴 테니까요. 경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용하게 영상을 좀 봐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출입 통제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마 잠시만요 라는 단어, 경호원의 첫 번째 자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출입 통제에 대한 개념은 공경호든 사경호든 이 비슷합니다. 개념은. 그게 이제 어느 만큼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또는 수준이 정말 완벽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출입을 통제하느냐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는 단계가 뭐 하이 클래스보다는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어느 정도 평범한 수준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출입 통제의 개념은 우리 경호원들이 어느 위치에 출입 통제를 시키는 위치 또는 순찰을 도는 위치 또는 어디 포지션을 주고 거기서 지키는 위치 자기의 포지션을 맡았을 때 그 포지션에 전 근무자 또는 어떤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근무 수칙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근무를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간 경호원의 머릿속은 내가 잘 모르면 무조건 체크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체크는 여러분들 한 번 하고 두 번 해도 할수록 좋습니다. 단지 한국 사람의 성격상 자기가 뭔가 대단한 위치가 있는데 자기를 못 알아봐 줄 때 우리는 조금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상대방한테 우리가 잠시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정중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네, 제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프리패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생들한테 예전에 가르칠 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출입 통제는 첫 번째 완전 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구상 들으면 완전 통제, 이건 완전히 막는 거구나 이런 거죠. 완전 통제라는 것은 이제 관리권, 점유권, 유치권, 그 다음에 뭐 기업 간의 분쟁 또는 뭐 어떤 장소에 대한 다툼,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 장소를 뭐 점유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분쟁 지역에서는 완전 통제를 합니다. 완전 통제라고 하는 거는 먼저 점유자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유치권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침탈이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막는 거는. 그러니까 먼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을 권리가 있는 거죠. 법의 판결 또는 집행을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완전 통제에서는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뭐 3차 저지선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지만 완전히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적인 것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에 구조물을 놓는다든지 또는 출입문을 조금 더 2겹, 3겹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작전을 많이 맞추는 거죠. 실제 이제 현장의 구조에 따라서 쉽게 침탈이 가능하냐, 쉽게 침탈이 어렵냐. 예전에 이제 저희가 경호원을 많이 쓰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현장에 우리가 세파트라든지 또는 뭐 중국의 사자견 같이 물론 이제 저희 경호원이 물릴 뻔하기도 했는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걸 합니다. 뭐 철조망도 하고 펜스도 치고요. 그런 것이 이제 완전 통제를 할 때 필요한 도구나 또는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비표 통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영상에 주주총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현장이 있지만 이 보통 비표를 나눠주는 현장은 보안이 필요하거나 확인된 사람만 입장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위임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정식 서류를 가져왔을 때 입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입장이 가능한 사람은 이름표나 또는 B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B표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표 통제라고 하는데요. 이 B표 통제에서도 B표를 항상 똑같은 B표를 사용했다면 작년에 썼던 B표를 또 차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표에 대한 작성 또는 B표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을 주최 측과 확인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B표 통제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자 확인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B표를 급하게 해서 만들지를 못하고 또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니까 관리자 자체 또는 주최자가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하면 관리자가 현장 출입구에서 바깥에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만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게 이제 그런 것은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통로가 호텔 같은 경우도 호텔 직원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또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호텔 직원들은 호텔에 자기네들 뭐 직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마그네틱이나 또는 이런 어떤 뭐 체크카드를 가지고 확인되고 이제 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쪽도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인원들이 들어오는 출입구라든지 내부 인원이 옷을 입고 있는 이렇게 포즈라든지 또는 이런 옷에 대한 B표 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항상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관리자 확인 통제에서는 멤버십이나 또는 사적 모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관계자 외에는 이제 아는 이해관계인이니까 이해관계가 아닌 사람이 시비를 걸고 왜 나는 못 들어가냐 뭐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이제 바깥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최자가 자기 마음대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의 제기를 해서 근데 이제 괜찮을 줄 알고 들여보냈는데 안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하고 얘기할 때는 바깥에서 뭐 알코올 냄새가 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관계인이든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바깥으로 끌고 나오기가 참 쉽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시켜 주셔야 되는 거, 경호원이 그런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감 시간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매장을 오픈하거나 또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매장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런칭 행사라든지 또는 어떤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몇 시까지 마감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마감 시간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과도하게 막을 경우에 혹시 에스컬레이터가 앞에 있다거나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출입구에 그 시건장치라든지 유리문 이런 게 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먼저 사람들한테 알리는 홍보 시스템, 마감 시간이 언제고 언제까지 오셔야 되고 이때 오셔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을 꼭 주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런칭 행사나 이벤트 행사는 굉장히 한꺼번에 몰렸을 때 압사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꼭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어느 정도의 위험 수위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안전 책임자의 이 경호팀이나 또는 경호팀의 대표 또는 현장에서의 인솔자가 꼭 주최자한테 지금 중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경찰이 협조도 받고 그냥 해산시키든지 다음에 순차적으로 끊어서 번호편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꼭 제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정인 출입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결혼식장 같은 데인데요. 누군가가 찾아오는 특정인이 있죠. 그 사람 외에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외부인들도. 아시다시피 결혼식장은 누구나 앞쪽에 30분 간격 또는 1시간 간격에 결혼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결혼식의 하객들이나 또는 현재 하객이나 또는 그 다음에 하객들이 다 섞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초청을 받아서 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거는 건조물 침입이나 이런 게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뒤 행사 또는 그 자기 현재 행사에 참여나 이런 것이 초대장이 없는데도 마음대로 들어왔을 때는 예식장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건조물 침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1층에나 또는 로비에서 특정인을 뭐 사진을 준다거나 또는 관계자 지인분들이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특정인 출입 통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현장을 꼭 먼저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출입구가 메인 출입구가 있고 두 번째 또 뭐 이렇게 이제 그 앞에 기본적으로 바리케이트처럼 우리가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출입구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많이 있을수록 사실은 1차 저지, 2차 저지, 3차 저지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내가 어떤 출입 통제를 맡아야 되는 거냐, 또는 어떤 출입 통제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구조물을 이용하고 어떤 1차, 2차를 어떻게 나누고 출입문을 어디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근무를 쓰는 것 또는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가, 이런 것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사장 같은 경우는 호텔 같은 경우는 특히 출입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주출입구 하나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안에서 다 잠궈도 바깥쪽에서는 출입구라고 생각하고 문을 땡기거나 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 대상으로 바깥에다가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안내문에 이런 것도 하나씩 붙여놓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원에 알아야 되는 이제 근무 수칙이 있습니다. 이 경호원의 근무 수칙의 첫 번째는 불가항력의 경우 지원 요청에 대한 숙지를 하라. 이건 이제 뭐냐면 112 신고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제가 앞에서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솔자나 또는 대표자가 볼 때 출입 통제는 A요원이 잘할 것 같아. 근데 A요원을 시켰더니 조금 A요원이 말을 좀 버벅거리고 조금 막는 것도 좀 이렇게 겁내하고 안 되겠어. B요원을 바꿨어요. 그럼 A요원은 안에 내부에 근무를 시키고 B요원을 잘하는 친구를 출입구에 또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 따라서 인솔자나 대표자나 또는 팀장이 인원에 대한 특성과 인원의 경력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합니다. 근데 이 출입구에서 진행을 할 때 내가 조금 불가항력 또는 내가 조금 버거울 정도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예측이 된다면 우리 옆에 있는 경호원이라든지 다른 포지션에 남는 경호원 또는 쉬고 있는 경호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그거에 대한 절차를 항상 현장에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뭐 이머전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S2 뭐 또는 S3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이런 암구어를 사용해서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현장에서 만듭니다. 직접.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숙지해야만이 경찰도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경호 요청도 빨리 오기 때문에 실제 그 출입 통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받은 사항 외에는 모든 출입자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할 때 근무 수칙을 줄 겁니다. 주최자나 팀장이 누구누구 외에는 못 들어간다. 또는 전 근무자가 있는데 전 근무자가 누구누구 어떤 옷을 입은 사람, 어떠한 사람, 어떤 경찰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전달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항상 숙지하고 그 나머지 또는 이 사람도 확인은 된 것 같은데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정중하게 매너 있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체증 법칙 제가 얘기했죠. 이 체증 때문에 경호원들이 울고 웃는다. 그 체증은 내가 기본적으로 3초 만에 할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항상 상황이 터지려고 할 때 또는 터지기 전에 조금 우려가 될 때 미리 이건 눌러야 됩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누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증 법칙에 대한 습관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물리력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방어적으로 가로막고 출입 시도가 강제적 또는 물리력의 강도가 적극적일 경우에 경호원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우리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해서 선생님 못 들어가십니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문이 우리 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몸을 밀치게 되는 거죠. 멱살만 잡아도 여러분들 벌금이 얼마라고요? 예, 100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냥 미는 것도 폭행입니다. 예, 몸으로 갖다 대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체증하고 선생님 지금 폭행을 휘두렸고요. 우리는 물리적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당 방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태거 명령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권리고 제가 의무입니다. 관리 주체가 나가세요. 못 들어갑니다. 라는 꼭 이런 구호를 외쳐주셔야만이 내 입장이 전달된다고 확인합니다. 법에서는. 왜냐하면 저는 제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인지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업무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순찰 업무자가 있겠죠. 순찰 업무자는 의심을 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찰자는 그냥 뭐 다 우리 편이지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관계자인가 관계자가 아닌가,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항상 의심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는 태도는 그 눈빛도 틀리겠죠.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죠. 하나하나 주시하고 보는 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삐표 확인이 된 사람도 거동이 수상한 느낌이 들면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그런 자세. 선생님 죄송한데 어떻게 오셨죠? 선생님 아까 삐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확인 안 하는 것보다는 확인하는 것이 현장의 안전을 항상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입자가 강력히 말로 반발할 경우 상급자나 관계자를 불러들인다고 하고 진행시키고 관계자가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만 입장시킨다.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경호원하고 출입구에서 어떤 뭐 관계자인데도 저희들하고 시비가 많이 붙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분이 굉장히 권위의식을 찬 좀 이런 말투나, 니들 뭐야, 뭐 이러면서 약간 반말투로 하거나 조금 격이 좀 높은 것처럼 보이면 경호원이 직접 싸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잠시만 기다리시죠. 저희 상급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잠깐 옆에 앉히거나 잠깐 대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감정이 북돋아서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감정만 쌓이거든요. 그때 약간의 틈을 조금 쉬는 타임을 주면 사람의 감정도 약간 시간이 지나면 좀 다운되듯이 그 효과도 누리고, 또 본인보다 더 상급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이 앞에 출입자한테 경호원보다는 경호팀장한테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협상의 여지가 아무래도 조금 물꼬를 트기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경호원의 근본 자세는 잘 모르면 무조건 확인한다라는 이 머리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혹시 근데 굉장히 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경찰이라고 하니까 그냥 네네네네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털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오셨죠?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관계자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무조건 확인하라. 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초보 경호원들이나 또는 우리가 실력 있는 경호원들도 가끔 이게 조금 귀찮아서 저 사람은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대단한 사람 같고 올 때 막 전화통화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쪽 주최측하고 막 굉장히 친한 것 같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치껏 그냥 들여보내다가 이 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눈치껏 들여보내는 것도 행사장이나 현장에서 우리 주최 측과 이제 협의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 행사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행사에 꼭 주요 특정 인물만 맡고 이런 거 아닌 경우는
대단한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뭐 알아보기 쉬운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TV에 많이 나온 사람들은 누가 오면 그냥 막지 마시고 들어보는, 이게 바로 하나의 의전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호원이 못 알아볼 수도 있죠. 뭐 정치인을 꼭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확인해 주거나 또는 비서관이나 먼저 나와서 그런 것을 먼저 물어보거나 또는 이런 것을 먼저 스케줄이나 이런 걸 확인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온다라는 거.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얼굴에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보좌관이 오면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보좌관한테 누구누구 맞으시죠? 네네, 입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융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공인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연예인이나 또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주최 측과의 협의해서 프리패스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주최 측하고 항상 협의를 나눠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출입 통제는 경호를 하면서 아마 없어서는 이게 뭐 출입 통제를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현장이든 출입 통제. 뭐 조그만 가택, 뭐 의뢰인의 집 앞에서도 출입 통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 출입 통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는 이제 경호를 가르치는 또는 아카데미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출입 통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는 데가 없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빨리빨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좀 시간상도 있고 저도 이제 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좀 실수하는 면도 있는데 제가 이게 편집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한번 찍으면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 그런 거 감안하시고 제가 이 뭐 유튜브로 어떤 그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경호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민간 경호에 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다 쏟아내려고 합니다. 뭐 재미는 없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요긴하게 뭐 이렇게 좀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의뢰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리스크,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어떤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좀 영상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